사실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고민들이 결국에는 노화라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화. 이 노화 현상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지는 고민은 원장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해? 무슨 연세는 무슨 형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봐봐. 그게 더 어려운데요. 저도 올해 벌써 44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죠. 원장님 오늘 영상 주제는 40,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이거든요. 원장님은 40대가 이제 넘어가시긴 했지만 40대가 되시고 나서부터 피부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 느끼신 것들이 따로 있나요? 그것도 뭐 벌써 몇 년 됐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솔직히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썩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미용 시술을 시작하고부터 피부 관리를 조금씩 하다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한 거는 유튜브 찍고 나서부터긴 합니다. 근데 40대가 되고부터는 얼굴에 탄력도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잡티들이 조금씩 생기는 게 꽤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원장님은 직접 진료나 시술을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40대, 50대 고객님들이 많이 뵀었잖아요 그동안. 그분들이 막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주로 어떤 거였어요? 사실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고민들이 결국에는 노화라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화. 이 노화 현상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지는 고민은 피부 탄력인데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뭐 요즘엔 계속 얼굴에 뭐가 난다, 화장도 잘 안 먹는다, 볼륨이 좀 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 정말 많이 하세요. 자, 근데 40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콜라겐 생성이 20, 30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 우리 허리에 있는 이 척추가 건강해야 몸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 울고 났던 척추가 점점 휘어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우리 피부의 콜라겐은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주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름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눈가, 미간, 팔자, 이마, 입가 등등, 그리고 손등 주름까지 다양한 주름 고민이 대표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색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솔직히 저도 이제 얼굴에 점 하나만 보여도 신경이 꽤 쓰이거든요. 근데 흑자, 기미, 검버섯 이런 잡티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들 받으세요. 처음에 색소가 뭐 조그마하고 옅을 때는 화장으로 커버가 되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와 그리고 꾸준한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0대, 50대층 분들이 노화를 최대한 억제하려면 조금이라도 동안이 되려면 어떤 치료가 가장 우선시돼야 될까요? 노화가 원인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병원을 접어야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탄력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 탄력 잡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게 기계 리프팅인데요. 흔히들 레이저 리프팅이라고들 표현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하는 리프팅은 티타늄 정도로 아주 극히 일부 종류고요. 대부분은 초음파나 고주파, 극초단파 등을 이용합니다. 원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에 열 자극을 주고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리프팅이 되려면 꽤 높게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표피 온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면은 그대로 화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표피 온도는 별로 안 높이고 저 안쪽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들이 현재의 기계 리프팅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슈링크, 더블로 같은 초음파는 부채꼴 모양으로 안쪽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주고 써마지,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는 뜨거운 에너지가 아주 정직하게 나와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계에서 사람한테 닿는 부분에는 강력한 쿨링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표피의 온도는 비교적 높이지 않으면서 저 밑에 심부 온도는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울세라 등의 초음파는 우리 피부 깊은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식이라 피부가 두꺼운 분들, 지방을 녹이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피부가 얇은 분들은 고주파를 통해서 진피층을 중심으로 열자극을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기계 리프팅들은 효과가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필러나 보톡스처럼 완전히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근막층의 일시적인 수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대략 2주 정도밖에 가지 않는데요. 대신 메인 효과, 즉 열자극을 받은 피부 진피층과 근막층이 회복이 되면서 콜라겐이 점차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 나오는 그 효과를 한 달 후면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짧게는 3개월, 강하게 아주 길게 유지되는 경우는 12개월까지도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노화가 시작되면 그냥 있는 콜라겐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피부 재생을 통해 올라오는 콜라겐 생성도 같이 줄어버리거든요. 이때 줄어든 콜라겐을 좀 더 어릴 때처럼 양을 늘려주는 방법이 바로 콜라겐 부스터예요. 대표적으로 주베룩, 듀라겐 등이 있죠. 그 외에도 재생주사의 왕인 리쥬란이나 콜라겐 그 자체인 레티젠 등을 기계 리프팅과 같이 받아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피부 탄력을 잡으려면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울세라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써마즈나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주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주름은 미리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기계 리프팅들도 사실은 주름 치료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심지어는 저렴하기까지 한 방법이 바로 보톡스인 거죠. 아직도 나는 얼굴에 뭐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부작용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보톡스는 합시다. 나중에 주름 깊어지고 나서 치료받으실 때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보톡스는 턱같이 큰 근육을 줄이는 데도 쓰이긴 하지만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표정 근육에 힘을 살짝 빼서 주름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데 쓰이는 부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냐, 확실하게 맞을 것이냐, 이런 건 보톡스 맞는 방법, 양, 그리고 의료진의 스킬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으니까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의료진하고 같이 점점 더 맞춰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 보톡스는 한 번 맞으시면 보통 3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맞으시되 표정을 짓기 전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주름이라면 그 패인 부분에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등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겠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술이라도 의료진의 스킬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부위나 주름 정도에 따라 더욱 적합한 시술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가실게요. 마지막으로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색소는 쉽게 생기지만 쉽게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생기지만 쉽게 제거하기 어렵다. 저는 솔직히 원장님 병원 다니고 시술 받고 돈 쓰고 하다 보면 다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색소는 왜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색소로 흑자, 기미, 검버섯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생각해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치료 방법이 다 다른데 흑자는 기본적으로 재발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흑자에 적합한 레이저로 강하게 쏴서 색소를 제거해주고 디오던 패치를 붙여드리고 있어요. 이 패치를 약 2주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재발이 덜하고 내 살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꼭 붙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우에 따라 이런 전체 과정이 2번 이상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공적인 색소 치료란 색소를 없애는 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엔 병변 주변의 정상 피부들이랑 어울리게 이렇게 매끈하게 좋아져야만 진짜 색소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또 다릅니다. 검버섯은 흑자와 다르게 피부 표면을 CO2 레이저, 흔히 점 빼는 레이저라고 하는 그 레이저인데요. 이걸로 피부 표면을 깎아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기미인데요. 기미는 굉장히 질기고 어려워요. 생기는 원인도 자외선뿐만 아니라 유전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미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진피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엔 치료받았더니 오히려 안 보였던 기미가 올라오거나 이전에 좋아졌던 기미가 재발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미는 처음부터 장기전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기미 치료하면은 보통 토닝 레이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직도 병원 가면 가장 먼저 권하는 시술도 보통 토닝 레이저일 거예요.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학계에서는 이미 토닝 레이저뿐 아니라 기미 포텐자 같은 고주파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정석적인 치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최근에는 스킨 부스터, 예를 들어 리쥬란, 주베룩 등을 색소 치료에 성공적으로 이용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난치성 기미인 분들에게 쓰고 있는 방법인데 토닝 레이저 치료만으로 몇 년을 아주 조금씩만 좋아지다가 기미 포텐자의 스킨 부스터까지 빵 때리고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저도 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시술들을 한 개, 두 개 더해가면서 권해드리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쏟아지는 논문에 제 고객들 좋아지는 것까지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권해드리는 말씀을 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 기미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병원부터 먼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40, 50대가 가장 많이 받는 시술 탑3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40대부터는 탄력과 주름 색소 세 개는 꼭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병원을 찾으실 때 내 피부에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또 원인이 뭔지 치료 방법까지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같은 고민이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